안녕하세요, 권마담입니다. 오늘은 크루즈 여행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크게 4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여행 플랜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크루즈 여행 비용, 이거는 크루즈 안에서 숙박비, 먹고 자고 노는 게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 비용 플러스 비행기 값, 우리는 모항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출발하는 나라에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이 2가지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세 번째는 비행장에서 크루즈가 정박해 있는 크루즈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수단,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상 팁입니다. 의무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크루즈라는 거는 귀족 문화 기반으로 출발을 했고, 크루즈를 타고 다니는 옛날 귀족들이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 수영장, 공연, 먹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게 상품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크루즈 안에서는 충분히 라이프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의 라이프처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귀족들이 만든 문화 기반이다 보니까 럭셔리하고 우아하고 매너를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생각해야 될 게 팁 문화잖아요. 근데 크루즈를 타보시면 너무 친절하고 너무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저절로 팁을 줘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팁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줘야 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방법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박에 1인당 팁 얼마라고 딱 선사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자동 청구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크루즈 예약을 하실 때 그 크루즈 여행 가격에 선상 팁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선상 팁이 크루즈 여행 가격에 포함인지 아닌지. 근데 보통은 저는 아닌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4가지 경비를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크루즈 여행은 가성비를 높이려면 여행사 아니고요, 선사 다이렉트 예약 아니고요, 멤버십을 추천드렸고요. 두 번째는 비행기 값인데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은 최저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카이 스캐너나 네이버 항공이나 인터파크 항공 등 항공료를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저랑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저는 크루즈 여행 비용을 멤버십을 통해서 반으로 전략을 하고 심지어는 더 영원으로 전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크루즈 여행 비용을 아낀 만큼 이 비용을 차라리 비행장에서 크루즈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경비에 좀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일본 크루즈 여행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이제 엄마와 이모님과 저희 남편과 가야 되는데 7명이 떠난다고 하고 아이들과 함께 떠난다고 하면 이미 피곤하죠. 그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크루즈가 정박해 있는 항구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비행장에서 이 항구까지 가는데 많은 노선들을 알아보실 거예요. 자유여행이 가능하고 1명이나 2명 정도 여행이라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 되지만, 저는 크루즈 여행에서 비용을 너무너무 많이 아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여기 이동하는 구간에 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비행장에서 저는 크루즈 터미널까지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7명 이상이 될 때는 택시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밴이라든지 버스 이런 걸 예약을 해서 단독으로 이동을 합니다. 물론 멤버들이 더 있다면 13명이든 15명이든 함께 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지중해에서도 바르셀로나에 도착을 했거든요. 여기서 바르셀로나 중심가에 에어비앤비로 방 5개짜리 10명이 숙박을 했는데요. 물론 바르셀로나는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하지만 캐리어를 막 무거운 거를 끌고, 또 저는 짐순이에요. 맥시멀리스트여가지고 여행을 가도 짐이 엄청 많고요. 또 저는 리모아 캐리어를 쓰기 때문에 뭐 가벼운 리모아 플라스틱도 있지만 무거운 걸 씁니다. 그러면 짐이 일단 너무 많고 무거운데 이동을 하면서 그냥 짐을 들고 내리고 계단을 이동하는 자체가 제가 여행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피곤하면 여행을 가도 도착했을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행의 출발부터 피곤하면 그 다음부터 여행에서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고 뭔가 피곤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적의 상태에서 크루즈를 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밴을 예약을 합니다. 지중해에서 저희가 밴을 예약을 해서 도착할 때 피켓을 들고 있었고요. 바로 탑승을 해서 시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시티 호텔에서 또 크루즈 터미널까지 이동을 할 때도 물론 밴을 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일본에서도 제가 크루즈 꽤 먼 거리예요. 그래서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7명 밴과 10개의 짐을 예약을 하니까 30만 원대의 교통수단이 나왔어요. 왜냐면 일본이 두 가지 포트가 있는데 하네다 같은 경우에는 가까워서 한 20만 원대인데 여기 나리타 공항에서 요코하마까지 가려고 하니까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7명인 것도 감안하고요. 또 지역이 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싼 비용이지만 저는 크루즈 여행에서 충분히 아꼈기 때문에 비행장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밴에 탑승을 해서 조금 자다 보면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체크인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체크인을 하고 또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탑승을 해서 편안하게 크루즈의 첫날이 아주 편안한 상태여야지 첫날부터 크루즈는 가장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항지에 떨어지고 어떤 이벤트가 있고 이런 헌상 신문을 통해서 크루즈 여행을 어떻게 나머지 시간에 보낼지 계획을 하고 안전 교육을 받고 첫날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여행을 짤 때는 이런 식으로 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루즈 여행에서 가격에서 충분히 절약을 하셨다면 이 이동 수단에 조금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 가족 크루즈 여행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두 팀만 가더라도 7, 8명이 돼요. 그래서 밴을 추천해 드렸더니 너무 만족하셨습니다. 왜냐면 밴을 타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이 이동 하면서 괜히 또 그 크루즈 탑승 시간 못 맞출까봐 조마조마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제하면서 크루즈 탑승하기 전까지 최상의 상태로 크루즈를 타자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이 지켜도 여러분이 크루즈를 탑승했을 때 거기서 주는 우아함과 럭셔리함을 쾌적한 상태에서 가장 좋은 체력의 상태에서 첫날부터 화끈하고 열정적으로 크루즈 여행을 모두 100배 즐기기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크루즈 여행은 공부하는 만큼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는 높고 더 럭셔리하고 우아한 여행, 여러분의 여행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크루즈 여행 응원드리겠습니다.